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선 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사흘간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먼저 새롭게 이정활동을 시작하는 김태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안번호 제10-24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사의 업무 대행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분양 건축물뿐만 아니라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30실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쾌적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의 업무 대행 수수료를 개정하여 면적별 노임 단가로 지급하던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별표 4 건축조례에 정하는 가상건축물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막, 재래용 쉼터 용도를 추가하고 비가림 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 구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첫 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첫 또 업무 보고에 제가 또 이렇게 발언할 수 있어 반갑기도 하고 또 부담도 상당히 커지는데 아무튼 이번 회기 때도 또 국장님이 역량 잘 발휘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결과가 또 좋은 모습 이루어질수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것 잘 받들어서 보필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축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뭐 대부분 다 또 사전 설명도 또 주셔갖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상세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임대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주택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심의 대상으로 놨는데요. 최근에 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예전에 보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신장동이나 서장역세 근처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이 아닌 이제 요새 임대형 주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임대형이든 분양이든 간에 대형 건축물로 들어와서 그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집어넣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심의 대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 대상을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심의를 한 몇 번 정도 열었어요, 실은? 지금 임대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변경 전에 보통 한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모아서 할 거 아니에요? 뭐 단순히 뭐 그냥 한 번에 건축위원회는 일반적으로는 매달 개최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보면 그게 산정 안건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겠지만 일단 기본은 매달 하는 걸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요 건에 대한 건수에 대한 거는 그냥 1년 통계 따져서 몇 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최근에는 그 30호실로 분양으로 해가지고 건수는 거의 몇 건 안 되고요. 제가 파악합니다. 실제로 한 번에 열 대마다 2건, 3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당초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심의 개최 요건이라든지 심의위원들에 대한 선정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축위원회는 이제 그 인력 풀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위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들 섭외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가 실은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자체적으로 건축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례 좀 개정하겠다고 올려오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법령 개정보다는 최근에 그 구도시에 현재 보면 그 LH에서 임대형 생활주택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전에 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구시가지에 대형 건물 들어오면서 어떤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라는 이런 걸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 늦게 됐다고 주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충분히 좀 이해는 가요. 현실적으로 좀 뒤떨어진다는 얘기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 대응이 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공문 주신 거 보면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예? 이 변경 내용이 좀 추진이 된 거 아니냐 좀, 그런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경기도 건축사협회에서만 이루어진 거 아니고 평택시에 있는 우리 건축사협회에서는 뭐 이런 요구 사항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대 쪽은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게 되면 LH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 건이 지금 많이 생각보다 실제로 역 주변이라 대학교 주변에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그 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그 실제로 주거 이제 향후에 준공 난 다음에 주거 생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도 분양하고는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저희가 30호 이상은 저희가 분양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 보면 거의 평택이 수수료율이 제일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아, 그렇죠? 수수료요? 예, 예. 근데 우리 연도별 비용 추계 한번 봐주시면 네네. 우리가 우리 2000년도 26년도부터 시작하고 3억 8천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2026년도 우리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주신 자료. 비용 네, 추계표. 예, 맞습니다. 예. 38,900부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기존에는 한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이 좀 나갔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실제로 한 2, 3년 동안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가 자료는 2023년도 걸 보면은 저희가 4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예산에. 그리고 그때는 좀 집행이 됐는데요. 2024년도부터 4억 5천 세웠다가 1억 3,500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추경에. 실제로 그래서 3억 1,500 정도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 6,500 세워가지고 6,500 반납하고요. 추경에 3억 정도 집행했고요. 2026년도는 지금 본 예산에 3억을 세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되게 완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응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건축물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우리가 분양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 비용 추계 갖고 충분한지도 뭐 잘 하셨겠지만 이게 5차년도로 해서 매번 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뭐 추계 내기가 어렵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 예산이나 이런 추경에 대한 그런 고민을 그걸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계를 좀 반영을 한 건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이런 분양주택이라든지 30호 이상 주택이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비용 추계도 실은 그때 그 순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료 제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비용 추계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5차년도 똑같이 38,900으로 올렸다는 것도 실은 조금 저 우리가 비용 추계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요. 다른 부분에서도 앞으로 비용 추계라든지 본 예산이 추경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 삭감이 되더라도 정확히 좀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거. 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 잘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농막 채용 쉼터 근데 실은 이거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심의 받는 규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기간이 좀 늘어나거나 소요 시간이 좀 많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렇게 좀 우리가 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분양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이 조례에서는. 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의원님 없다고 말씀하신 보이죠? 상황에 대해서는 뭐 우리 민선국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이제 원스톱 시스템 적용하고서 민원인들 편하게 하는 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농막 채용 쉼터에 대한 거는 이게 좀 개정을 하면 신고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좀 예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농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농지법이 먼저 개정돼 있는데도 저희가 건축에서는 임시 창고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의 농막이고 건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조례로 안 둬가지고요. 해다가 이번에 최근에 체리형 쉼터가 최근에 생긴 거고요. 제가 한 10건 내외로 지금 접수는 돼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체리형 쉼터는 점점 늘어날 거로 보여지는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정확하게 그 농막하고 체리형 쉼터도 구분할 겸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뭐 이 조례는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잠깐 스스로 인상률하고 체류 쉼터 제도가 좀 변경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건축 시민의 대상 변경으로 해서 이제 허가 기한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막 체류 쉼터 제도가 불법 주거로 좀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사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셔가지고요. 그냥 약간 좀 덧붙여서 그냥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도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왔던 거고 특히나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그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법적 산정 기준을 그러니까 따르지를 않았다던가 아니면 이제 현재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제 시군에 비해서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언제 그 다른 이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지금 현저히 낮은 그런 수준에 이제 속해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하는 예, 저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 동안에 수수료 산정이? 처음 만들고서 개정이 지금까지 안 됐던 상황입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개정은. 상당히 오래 이게 동안.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민간 영역, 민간에서 그 수수료를 지급했던 내용을 갑자기 공공에서 주게 되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공 지분에 대한 상당한 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최소한으로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까지도 이제 변경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라도 이제 좀 그 개정이 돼서 그동안 이제 요구했었던 부분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좀
맞춰지는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잘 산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상위법에 이제 개정하는 보통 이제 주요 내용들 보니까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그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나 뭐 아니면은 좀 부당한 그런 그 일들을 받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윤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류형 그 농막과 그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좀 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라 하면 명확한 구분이 있잖아요. 농막은 뭐 잠시 머무는 곳, 체류형 쉼터는 말 그대로 잠을 자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놓고 집행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농지법에 근거가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농막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20제곱미터만 됩니다. 20제곱미터니까 한 6평 정도,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3육짜리 정도 쓸 수 있고요. 체류형 쉼터는 면적이 3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저 의원님 말씀대로 일정 시간을 즉 최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체류형 쉼터고요. 농막은 실제로 이제 임시 잠깐 쉬거나 뭐 물건을 보관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 숙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만연에 있는 그 보면 이 체류형 쉼터를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뭐 저렴한 농지를 구입해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그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수라든가 이분들이 뭐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폐수들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이나 뭐 대책이 있으신 건지. 일단 저희가 협의 때 검토는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체류형 쉼터는 이제 면적을 조금 한다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성건축물로 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협의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일정 농지를 그 농사 질 때만 가능한 거로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 또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농지를 구입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불법 증축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뭐 댓글 깔거나 뭐 천막 치고 위 공간 좀 네네네네. 확장하고 이제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성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성품 맞습니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업자들이 뭐 저렴한 농지를 사서 투기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대책에 대한 거를.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하고 저희가 본청하고 추장소에서도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점검을 하지만 합동으로 한 8, 9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검토를 하면서 어차피 단속도 할 때도 또 합동으로 할 거라요. 좀 이번부터 눈여겨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농지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갖다 예, 놓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도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섹터 자체도 뭐 모여 군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뭐 자행될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윤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유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회, 전문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설된 조항을 보면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경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신설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에는 보면 이제 임의 규정이었을 때 보면 이제 평택에 어떤 대형 건축물 이런 것들이 그 들어서기 전때 조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서 이런 전문위원회나 이런 걸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필요까지 없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해서 평택시에 보면 대형 건축물에 전문 이런 건축 큰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아마 지질이라든지 아마 각 상세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평택에 뭐 아직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는 임의 규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설 규정으로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구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사고 같은 것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구조는 아시겠지만 워낙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조 전문가, 구조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정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조 쪽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이나 이런 데에는 추가적으로 되는 네, 현재 부분은 위원회 없나요? 운영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추가 예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설 건축물 내용 중 농막과 체류형 쉼터 추가안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농막이랑 그 농막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설 건축물 자발적 용도 변경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학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농막이 이게 이제 보면은 당초에는 이제 그 농기계 창고를 농기계를 보관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동지법에서 풀어놨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농지법에서 아예서 개정을 시켜가지고 체령 쉼터라고 해서 여기서 숙박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농지법이 완화를 시킨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례에서 담아서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농지법 시행령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담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혹시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네. 그 이런 어떤 불법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특히 가설 같은 경우는 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보면은 그 상가 점포 앞에 있는 이런 조그만 것들 이런 같은 경우는 가설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아마 이관 의원님 그때 민선 8기 했을 때 보면 조례 개정할 때 관여하셨다고 알고 계신데 저희는 가설 쪽에는 상당히 지금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담고자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집행부께서는 오늘 그 개정 조례안에 업무 대행 수수료처럼 건축 업무 관계자분들께서 어려운 부분에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